인트로. 제 이름은 이성호입니다. 올해 67살이 되었죠. 제 인생은 늘 조용했습니다. 교직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아내와 함께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 현우, 며느리 은주, 그리고 갓 돌을 지난 손자 지호. 우리 집은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엔 그랬습니다. 저는 그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름 모를 책임감 때문에.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성실함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지호 보러 가요. 은주가 새 이유식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날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있었어요. 묘하게 가슴이 서늘했거든요. 일부 평화의 금이 가는 소리. 제 이름은 이성호입니다. 올해 67살이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아내와 함께 늙어가며요. 아들 현우, 며느리 은주, 그리고 손자 지호. 그 세 사람 덕분에 내 노년은 따뜻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 전까지는요. 아침 공기가 참 맑았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열며 말했죠. 여보, 오늘 지호 보러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그 평범한 대화가 그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봤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마다 묘한 그림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은주가 사는 집에 들어서자 햇살이 부엌까지 들어오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은주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이 지호가 토실토실한 손으로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게였어요. 그저 따뜻해야 할 시간이 이유 모를 죄책감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점심 식탁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현우는 오늘도 야근이래?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죠. 네, 회사 일이 많대요. 그 대화는 평범했지만 은주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눈가에 남은 그림자 하나.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아내는 아이를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죠. 저는 베란다에 나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물방울이 반짝이는데 그 반짝임 속에서 낯선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몇 달 전 서랍 속에서 발견한 한 장의 편지. 보낸 사람은 은주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제 아내.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아내에게 전해지지 않았죠. 이건 제 고백이에요. 그 한 줄이 내 마음을 붙잡아 맸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그 애가 내 앞에서 웃을 때 그 웃음 너머로 무언가가 일렁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심, 그 진심이 내 안의 평화를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물 줄까요?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은주는 제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봄은 참 빨리 지나가네요. 그 말이 계절 얘기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낮잠에 들자 거실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접시를 닦으며 조용히 물었죠. 요즘 잘 지내세요? 응, 뭐. 다 똑같이.
그 짧은 대화에 묘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아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서재 불을 켜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편지를 다시 꺼냈죠. 조심스럽게 봉투를 펴고 그 안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글씨 하나하나가 심장을 긁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접으려던 순간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요? 잠이 좀 안 와서. 아내는 제 어깨에 담요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요즘 당신 표정이 좀 달라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 말 속에 수많은 진심이 묻혀 있었죠. 며칠 뒤 아내가 병원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 이거 좀 이상해요. 지호의 헌혈 카드였습니다. 아들과 혈액형이 달랐죠.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어요.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병원에서 착각했겠지. 그날 밤 서랍을 닫는 제 손끝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닫는다는 건 숨기는 일이지요. 그날의 저는 진실보다 평화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거짓 위에 오래 서 있지 못한다는 걸요. 밤이 깊어지면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지호야. 괜찮아. 아이를 달래는 그 목소리. 그 속엔 누구보다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울림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귀를 막을 수도 달래줄 수도 없었죠.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가 좀 이상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별일은 아니겠지? 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밤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삶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몸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편지가 바람에 흔들렸죠.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듭니다. 창문 닫아요. 저는 얼른 종이를 덮었습니다. 이제 잘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지내자고 했었죠.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새벽녘 잠들지 못한 채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 줄이 밤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 미안함은 은주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호야, 밥 잘 먹었어? 응. 짧은 대화였지만 그 웃음 하나로 숨이 막혔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꺼진 화면 속 내 얼굴, 그 안에 두려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눈이 시려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조차 이제는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지호랑 공원 갈까? 아내가 환하게 웃었죠. 좋아요. 날씨도 좋다던데. 그 미소를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고. 창밖에서 바람종이가 울렸습니다. 맑고 슬프고 아름다운 소리. 그 소리 끝에 아주 작게 금이 가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때 찾아온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안의 두려움을 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부 균열의 그림자. 아침 공기가 희미하게 식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죠. 서랍을 닫았던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를 퍼올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현운에 온다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됐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이 피어올랐습니다. 점심상을 차리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곧 초인종이 울렸고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호 왔어요. 그 말만 들어도 집안이 따뜻해졌죠. 지호는 언제나처럼 달려와 제 무릎에 안겼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아이에게 물었죠. 지호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응, 할머니 최고. 순수한 웃음이 방 안에 가득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낯선 파문이 번졌기 때문이죠. 식사 중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요즘 얼굴이 좀 수척하네. 무슨 일 있는 거야? 은주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 웃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잠시 은주를 바라보다가 다시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모간이 말라왔습니다. 아내가 느끼는 그 이상한 기류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후 아내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랑 잠깐 마트 좀 갈까?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나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호가 블록을 맞추며 말했죠. 할아버지, 나 컸어요. 그래, 우리 지호 많이 컸네. 아이의 웃음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지. 그 생각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내와 은주가 돌아온 건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성호 씨, 아내가 조용히 부르더군요. 은주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글쎄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아내는 그 이상함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나는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까 말까? 손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에 병원 가요. 병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서요. 저는 담담히 물었죠. 괜찮겠지? 네, 괜찮을 거예요. 현우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잠이 들었고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죠. 아버님, 잠 못 주무세요?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저도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속삭였죠. 가끔은요, 진실이 너무 잔인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정통으로 쳤습니다. 무슨 뜻이니? 내가 묻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그렇다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말의 잔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은주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눈빛이 달라졌죠. 요즘 은주 표정이 이상해.
아내의 말이 점점 자주 들렸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해서 그럴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 사진을 찍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찍어요. 추억이 되게. 아내의 제안이었죠. 사진관 안엔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지호가 먼저 의자 위에 앉았고 은주가 옆에 섰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죠. 아버지, 웃어요. 그래, 웃자. 그런데 이상하게 입꼬리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찰칵. 셔터가 눌리는 순간 가슴속에서 금이 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금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찾아오던 길, 은주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웃기 힘드셨죠?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주는 눈을 내리깔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말씀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모든 걸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재우며 노래를 불렀고 현우는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나는 세상의 끝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엔 아직 봉인된 편지 한 장, 그 편지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돌릴 수 있다면 그날을 잊고 싶다. 하지만 인간은 있는 일엔 서툽니다. 기억은 언제나 자기가 아픈 곳부터 되살아나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우리 가족 안에서 삼부 폭로의 날, 아침부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이 조금씩 짧아졌죠. 현우의 정밀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온다 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도시락을 쌌고 은주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녀올게요. 현우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 맸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밝을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지더군요. 현우 이름이 불렸고 우린 의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류 한 장이 탁자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죠. 큰 건강 이상은 아닙니다.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는 그때 의사의 말끝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생식 기능 관련 수치가 오래된 결과와 일치합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햇빛 아래 섰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현우야, 괜찮지? 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응, 뭐 괜찮아. 그 말이 유난히 빈소리로 들렸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안고 멀리 시선을 던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헤어가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나는 그 흐트러짐에서 누군가의 결심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 도시락을 놓고 천천히 서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서랍, 내가 몇 달을 붙잡고 버티던 곳. 아내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 앞을 막아섰죠. 여보, 거긴. 아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의 눈빛이었죠. 열어야 할 때가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발끝에서부터 피가 식어 내려갔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종이가 부딪히는 작은 울림. 아내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주의 시선이 나는 듯 떨어지는 듯
아른거렸고요. 아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읽는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더니 끝내 멈췄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오열도 아닌 아주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성호 씨, 아내가 조용히 부르더군요. 이걸 왜 나한테 숨겼어요?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미안해. 겨우 나온 말이 그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지나고 아내가 한 글자씩 눌렀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몸은 이미 흔들려 있었습니다. 현우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고 은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주의 손에 오래 접힌 흔적의 편지가 조용히 들려 있었습니다. 현우 씨, 은주가 숨을 고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은 너무 가벼웠지만 방 안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우가 편지를 받아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우가 마지막 줄을 읽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 글자 꺼내는 일이 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오래된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의자에 다리 끄는 소리, 종이의 마찰음, 가스레인지의 가느다란 전멸음, 그리고 현우의 짧은 숨소리. 아버지,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호가 방에서 나와 우리들 사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모르지만 공기 속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은주는 급히 손등으로 눈을 닫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오늘따라 너무 아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사람들의 자리 사이에 아주 깊은 틈이 생겼습니다. 현우가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현우가 아주 힘겹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유해였고 유해는 때로 형벌보다 더 긴 시간을 만듭니다. 은주가 내게 다가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은주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 한 발이 천리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고 집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와 탁자 위에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서툰 화해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줄타기 같았습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남은
물컵 하나가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지요. 그 그림자 안에 내 삶이 들어앉은 듯 했어요. 걷잡을 수 없이 빈 마음,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의자, 끝내 마주해야 할 사람,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조용히 앉아 시간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호의 작은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물 한 잔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내 무릎에 기댔습니다. 내일 공원가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 한마디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불을 끄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앞에 서서 오래 묵은 먼지를 손끝으로 쓸어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텅 빈 서랍 칸 한쪽에 편지의 자국이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가 눌렀던 자리, 그 자리를 보며 나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종이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짧게 끊겨 들려왔고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매우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의 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겨우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일은 진실을 없애지 않더군요. 다만 내일의 말을 더 어렵게 만들 뿐. 그때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우리 셋이서 이야기해요. 아내, 현우, 그리고 나. 은주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짧은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내일. 문장을 보내고 난 뒤 손끝이 한동안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람종이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가느다란 실처럼 내 마음을 묶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중 마지막 문장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미워하지 않기. 그건 때로 용서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새벽이 오고 동쪽 하늘이 연해졌습니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단 3줄만 적었습니다. 오늘 말하겠다. 아이를 지키겠다. 사람답게 서겠다. 펜촉이 종이에 조용히 눌렸습니다. 그 눌림이 마치 내 심장 같았습니다. 문득 현우의 방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아들이 나와 거실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내일 얘기해요. 그 말 속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주 얇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죠. 그래. 그 짧은 대답이 내게는 고백과 같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새들이 울었습니다. 밤이 물러간 자리엔 아직 말하지 않은 문장들이 빽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줄 세워 숨을 고르고 서서히 마음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폭로의 날이었고 내일은 감당의 날이 되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미움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사부 붕괴 이후의 자리. 아침이 밝았지만 집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어디에도 시작할 자리가 없었어요. 식탁 위 물컵 둘. 어제와 같은 자리. 하지만 전혀 다른 공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합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마른 돌처럼 굳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눈가가 깊게 꺼져 있었죠. 은주는 아이를 등원시키고 곧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의자 모서리를 쥐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아내가 탁자에 3개의 찻잔을 놓았습니다. 김이 얇게 올라오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짐이 우리의 평화 같았습니다. 현우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편지. 나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모두 나를 지나쳐버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우야, 지호는 아무 잘못 없어. 그 문장이 방안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고 한번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기에 삶이 실렸습니다. 나의 차례가 왔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침묵으로 버텼어. 말은 짧았고 죄책감은 길었습니다. 현우가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은 판결이 아니라 살 길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한 글자씩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지키자. 그 말이 오늘의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곧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기 전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더군요. 그 숨소리가 복도 끝까지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주가 문턱에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벌로 바뀌기 전에 나는 의자를 밀었습니다. 앉아. 내 목소리가 내가 아닌 사람 같았습니다. 은주가 앉자 아내가 먼저 말했죠. 지호는 그대로 지켜요. 은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가 아주 작게 떨어졌습니다. 현우가 손을 모았고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것도 정리하죠. 말은 차가웠지만 끝이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나는 내 차례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맹세했던 3줄의 문장. 도망치지 않기, 숨지 않기, 미워하지 않기. 나는 첫 번째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 말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방이 아주 약간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벌받을게요. 그 말에 현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처벌보다 책임이야. 책임. 그 단어가 오늘의 둘째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정을 나눴습니다. 누가 지호를 데리고 누가 병원에 동행하고 누가 학교에 연락하는지 현실의 조각들이 탁자 위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산 같았지만 발은 바닥에 닿아야 했습니다. 발을 디디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관에서 어제 찍은 사진이 준비됐다고 아내가 말했죠. 찾아오자. 무슨 표정이든 우린 그날을 기억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때로
용서의 첫 손잡이가 되니까요. 점심 무렵 현우와 나는 조용한 길을 걸었습니다. 가로수 잎사귀가 바람에 엎드렸다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원망해요. 그 말이 공중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 글자를 더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땅에 닿자 바람이 아주 잠깐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우리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인은 사진 봉투를 건네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가족사진 참 좋네요. 우리는 웃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꾸벅 숙였죠. 골목을 돌아 근처 벤치에 앉아 사진을 펼쳤습니다. 첫 장엔 어색하게 웃는 내가 있었고 둘째 장엔 눈웃음을 짓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셋째 장,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현우의 손이 지호의 어깨에 얹혀 있고 은주의 시선은 조금 멀리 흘러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우리의 설명서 같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말자.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리면 우리도 같이 지워질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 대신 숨만 고르게 맞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얇은 보자기를 깔고 사진을 가운데 놓았죠. 은주가 멀찍이 서서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더니 끝내 두 손을 모아 가슴에 포개더군요. 고맙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바람에 스친 풀잎 같았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호가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열며 해맑게 외쳤죠. 할머니, 사진.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이는 온전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호. 사진 보자. 아이의 손이 사진 위를 타고 놀았습니다. 여기 아빠, 여기 엄마, 여기 할아버지. 마지막 말에서 나는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의 지목은 주에 깊고 정확했습니다. 그 정확함이 오늘의 우리를 한 칸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우리를 밀어낸 게 아니라 아이에게 자리를 내준 것이었죠. 밤이 찾아오자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랍은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엔 노트 한 권, 나는 아침의 세 줄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버티지 않고 섰다. 버틴다는 말은 가끔 겁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서 있다는 건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고 넘어짐을 감수한다는 선택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선택을 처음으로 말로 만들었습니다. 문득 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그가 의자에 앉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짧게 부르더니 그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호 내일 등원 제가 데려다 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 말은 그가 다시 아이의 곁으로 서겠다는 뜻, 분명히 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차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잔을 내게 건네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린 상처받았지만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망가진 것과 상처난 것은 다른 이름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늦은 밤 은주가 문가에 섰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해야 할 일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했고 나는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린 지호부터 지켜요. 은주는 눈가를 훔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두 글자가 오늘의 마지막 약속이 되었습니다. 모두 잠든 뒤 나는 사진을 다시 펼쳤습니다. 흐린 조명 아래 우리는 조금 서툴렀지만 확실히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함께 선다는 건 사실 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조금 물러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일, 그 단순함이 가장 어렵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창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얇게 스며듭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바람종이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제의 소리와 달랐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어 붙이는 소리.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말하자고,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버텨보자고. 아니죠. 버티는 게 아니라 서보자고. 사람답게 서서 서로를 본 채로 새벽 직전의 고요가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노트의 마지막 칸에 짧게 적었습니다. 용서의 자리엔 먼저 숨을 고르는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은 내가 먼저 숨을 골랐습니다. 내일은 누군가가 내 숨에 자기 호흡을 맞추겠지요. 그렇게 맞춘 호흡이 우리를 다시 하나의 사진으로 묶어줄 테니까요. 오부 마지막 선택. 새벽이 왔습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죠. 아내는 주방 불빛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찻잔, 눈에는 오래된 피로. 지호 일찍 일어나겠네. 그 말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가자. 그 짧은 문장에 우리의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조금 부었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죠. 오늘 회사에 얘기했어요. 잠깐 쉬겠다고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겠다는 말이 이토록 용기 있는 단어였던가요? 은주가 문가에 섰습니다. 지호 깨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단단했습니다. 지호는 배낭을 메고 양말 한 짝을 삐뚤게 신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유치원 가요. 그 밝은 목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지호를 데려다 줬습니다. 길가에 핀 국화꽃이 햇살을 받으며 흔들렸습니다. 지호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또 와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 지호는 뛰어가며 웃었고 그 웃음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말해줄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말하자. 그 대답이 스스로를 용서하는 첫걸음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 현우, 은주, 그리고 나. 탁자 위엔 묵은 사진 한 장, 우리의 마지막 증인.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복수를 꿈꿨다. 그 말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나는 웃었습니다. 내가 만든 침묵에게. 현우가 묻습니다. 그게 복수였나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말하지 않는 걸로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 하지만 그건 사랑을 지우는 일이더라.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복수를 하려고. 지키는 복수?
현우가 되묻습니다. 그래, 지호를 그리고 남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 마지막 보상이었습니다. 은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모든 걸 감당할게요. 아내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은주야.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당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야. 그 말이 은주의 눈물선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옛날 편지들과 낡은 반지, 그리고 한 장의 사진. 결혼 초의 우리 부부였습니다. 아내가 사진을 내게 건네며 말했죠. 당신은 늘 참았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같이 아파하는 거였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난 세월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응, 오늘 고마워요. 그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왜?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 표정을 이해했어요. 그 짧은 말에 모든 사과와 용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에 아내가 국을 올렸습니다.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내가 처음 끓여준 그 향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엔 이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 이 냄새 참 오랜만이야. 식사 중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에게 기회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은주야, 기회는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들면 그게 기회지. 은주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호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그림 그렸어요. 아이는 도화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림엔 햇살 아래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연한 분홍색 구름이 떠 있었죠. 나는 물었습니다. 저 구름은 뭐야?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행복이에요. 그 말에 아내가 살짝 울었습니다. 그래, 행복이네.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잠든 뒤 나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랍은 비었고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내 마음의 자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써온 문장들 아래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펜 끝이 떨렸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종이가 울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늘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목소리 좋았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사람 목소리가 나왔나 봐. 아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내일도 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공원에서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거실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지호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너는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좋겠다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새벽과 아침이 맞닿는 시간.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복수이자 가장 따뜻한 시작이었습니다. 엔딩. 삶을 돌아보면요, 사람이 남기고 가는 건 결국 마음뿐이더군요. 미워했던 기억도 후회했던 날들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랑의 모양으로 남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계속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아요. 창밖에서 바람이 조용히 불어옵니다. 이제는 그 바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호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내의 찻잔 소리가 이어집니다. 그 평범한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네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신가요?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도 우리 함께 걸어요.